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공간이 역사의 현장으로 인정받은 근대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미래의 중요 문화재로 남게 될 등록문화재를 찾아 근대의 시간 속으로 산책한다. 우연한 기회에 용인의 등록문화재인 고초골 공소를 찾게 되어 한옥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용인에서 문수산 터널을 지나 하길교차로 사거리에 고초골 공소 방향 표지판을 따라 고갯길로 접어들면 고초골 공소가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용인 고초골 공소는 2018년 3월 9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한옥 건물이다. 공소는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른다. 고초골은 큰 길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깊은 골짜기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이다. 아담한 고초골 공소를 안고 있는 피정의 집 풍경이 편안하고 신비스럽다. 마치 현실 세계에서 몇 곱이 돌아들어 만나게 되는 몽유도원도 속 도원경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신비로움을 가득 담은 고즈넉한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한국 천주교의 성지가 된 고초골 공소는 기도처가 되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고 치유하기에 넉넉한 곳이 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수원교구 공소 중 가장 오래된 한옥 공소인 고초골 공소를 여기에서 만났다. 문 열린 공소에 들어가니 한옥 예배당의 아늑한 분위기가 나를 품는 듯하다. 예배당 내부를 둘러보다가 자리에 앉으니 저절로 묵상에 잠겨 기도를 드리게 된다. 고초골 공소와 이곳 천주교 교우촌의 역사를 통해 이곳이 순교의 피를 흘린 천주교의 성지임을 알게 되자 조선 역사 속의 천주교 박해가 먼저 떠올랐다. 자발적 신앙으로 시작한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인 듯 보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왕래하던 사신 일행에 의해 천주교가 서양 학문으로 전해진 것과 하필이면 이때 권력에서 멀어져 세상을 비관하던 남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연만은 아니리라. 우리 땅에 천주교가 필요했던 그 시대에 섭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임진왜란 후 명에 다녀온 실학자 이수광은 마테오 리치가 번역한 천주시리를 가져와 지봉유설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때부터 서화경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 후 청이 인질로 갔던 소현세자는 독일 신부 아담 샬과 교류하면서 천주교와 서양 과학 문명을 접하여 귀국할 때 관련 서적과 기구들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후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은 차츰 서학을 신앙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벽으로부터 천주교를 접한 이승우는 1784년에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후 교리서, 십자고상, 묵주 등을 가져와 신앙을 전파하였다. 이벽이 지도자가 되어 이승훈, 정약용 형제, 권일신 형제가 지금의 명동 일대인 명례방에 있던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리 공부를 하였다. 1785년에 이곳의 예배가 형조의 관리에게 발각된 사건이 추조적 발사건이다. 후에 양반들은 풀려났지만 중인이었던 김범우만 고문을 받고 밀양으로 유배 가서 2년 뒤 생을 마친다. 1882년 한미수 오조약이 맺어진 이후 교부장이던 불랑주교가 김범우의 집이 있던 명례방 부근 윤정현 저택을 매입하였다. 처음에는 60여 칸의 한옥 건물을 그대로 교회로 사용하다가 1898년 5월에 명동성당을 준공하였다. 정조는 유학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를 접한 남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윤지충과 권상현이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운 진산사건이 일어나자 정조는 시내박해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된다. 윤지충과 권상현이 사형된 전주 풍남문 밖의 형장 자리에는 사적 제288호 인전주 전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그 한켠에 서 있는 표지판이 이곳이 순교자들의 사형터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해준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김범우는 천주교 최초의 증거자로 윤지충은 공식적인 첫 순교자로 꼽고 있다. 순조 즉위 후 격파들은 시파와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천주교 탄압을 주도하여 1801년에 신유박해가 시작되었다. 이승훈, 정약종과 청나라 신부 주문모 등이 죽었고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긴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된다. 천주교인 100여 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때 프랑스 군대 파견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다가 발각된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더욱 탄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하에서 탄압이 완화되어 조선 교구가 설정되기도 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천주교의 확산은
세도 정치로 인한 폐해가 쌓여 사회가 불안해지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된 실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된 일부 지식인층과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백성들이 인간의 평등과 내세 신앙을 내세우는 천주교의 교리에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벽파인 풍양조씨 세력이 1839년 기예바케를 일으켜 프랑스인 선교사 앵베르, 모방, 샤스탕 3인과 정화상, 유진기를 비롯한 100여 명이 처형을 당하였다. 천주교를 탄압하는 기예바케를 기화로 정치적으로는 풍양조씨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철종 때 다시 안동김씨가 집권한 후 천주교 탄압이 뜸해져 흥선대원군 때 이르면 상당수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세를 알고 있는 대원군도 처음에는 천주교에 관대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천주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에로호 사건을 트집잡아 일으킨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1860년에 러시아의 중재로 불평등 조약인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된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남하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러시아와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맞대게 된 조선의 외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원군은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는 천주교에 실망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원군의 집권을 도왔던 조 대비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천주교 금지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대원군은 적극적인 금지 정책과 함께 가혹한 탄압을 가하게 된다.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 베르네를 비롯한 9명이 프랑스 선교사와 남종삼 등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이 희생되었다. 리델 신부는 북경으로 탈출하여 프랑스의 로즈 제독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공하는 병인양요를 일으켜 외교장갑 위궤를 비롯한 문화재를 약탈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용인 고초골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위해 숨어 지내던 교우촌이다. 교우촌 형성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800년대 초반부터 박해를 피해 형성된 교우촌이 고초골 공소의 뿌리일 것으로 짐작한다. 병인박해를 기록한 병인치명사적에도 이곳에 신자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고초골 너머에는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 미리네가 있다. 미리네는 은하수의 순수 우리말로서 골짜기 따라 박해를 피해 흩어져 숨어 살던 천주교인들의 집에서 호롱불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맑은 시냇물과 어우러져 비치고 그것이 마치 은하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옛 지명이라고 한다. 미리네는 신유박해 이후 여러 지역의 신자들이 찾아 들어와 형성된 교우촌이다. 현재 이곳은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의 성인과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는 천주교의 거룩한 성지로서 천주교인들의 신성한 순례처가 되었다. 고초골 공소 앞에서 그 옛날 예배처가 없던 미리네 교인들이 산길을 넘어와 공소에서 예배드리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려 본다. 당시 미리네에는 논밭이 부족하여 농토가 넓은 고초골로 넘어와 살았다고 한다. 고초골의 구교우촌에 살던 교우들 대부분은 병인박해가 일어났을 때 한양과 해미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붙잡혀가 거의 순교하였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역사가 단절되었다. 1886년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 이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자 교인들이 고초골에 다시 들어와 살면서 1891년 공소 건물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용인에는 천주교의 성지들이 곳곳에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용인 고초골 공소가 처음이다. 고초골 공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경당의 기능을 이어가는 한옥 공소이다. 인근 문촌리에 있던 정조 때의 무신 이주국 장군 고택의 부속 건물인 무에 기르던 잠실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자재를 활용해 지은 것이다. 건축 당시 기록한 상량목서에는 신묘년, 즉 1891년 3월 16일에 기둥을 세우고 볼을 얹었다라고 되어 있다. 고초골 공소 한옥 건물은 근대 천주교 예배 기능을 넣기 위해 민가 건축을 변화시켜 종교 건축으로 만들었다. 천주교 선교 활동이 많았던 용인의 지역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건물 구조, 평면 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용인 지역의 살림집 형태와 근대 한옥의 변모 과정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고초골 신자들은 1970년대까지 고초골 공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1980년대부터는 원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원산 본당은 공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2003년에 공소 인근 초가들을 다시 꾸며 피정의 집으로 활용하여 많은 천주교인들의 기도처가 되었다.